대표님 근데 이거 나중에 중고로 팔 수도 있나요? 팔면 안 되죠. 뭐 이혼한 게 아닌 이상 우리 부부의 추억인데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요? 나혜선 대표님. 네. 요즘 부케를 그냥 말려서 두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보관한다고 하던데 리부케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? 리부케는 결혼식에서 사용했던 부케나 특별한 날 선물 받은 꽃다발을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오브제로 제작해서 간직하는 걸 말해요. 부케 말리기 하면 보통 집에서 그냥 말려두는 걸 떠올리시는데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? 맞아요. 고객님들이 이 드라이 플라워를 보고 그거 나도 말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집에서 말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집에서 내가 직접 말리면 색깔이랑 얼굴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. 근데 이렇게 업체에 맡기게 되면 생화 형태랑 똑같이 말릴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거 100년 뒤에도 안 썩어요? 썩죠, 100년 뒤에는. 썩긴 하는데 썩는다는 개념보다는 색깔이 이 안에서 변하거든요. 대신에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버리지만 않으면 간직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대표님이 말려보셨던 부케 중에서 이건 너무 이뻐서 내가 진짜 갖고 싶었다 했던 부케가 있으셨나요? 근데 사실 작업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주기 싫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. 다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. 부케 디자인에 따라서 어울리는 보관 방식이 다르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.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조합이 있나요? 부케 디자인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그 중에 가장 클래식한 라운드 부케가 있는데요. 라운드 부케는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든 잘 어울려요. 그래도 굳이 추천을 하자면 형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액자, 유리돔, 듀얼 메모리 프레임인데요. 특히 듀얼 메모리 프레임은 제가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신상품이에요. 액자는 보시는 것처럼 청첩장과 함께 보관을 할 수 있고요. 이 듀얼 메모리 프레임은 무게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부케와 사진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부케예요. 카라가 들어간 라인 부케인데요. 이 카라 부케도 형태를 살리고 싶으면 역시나 액자를 추천하지만 형태를 굳이 안 살려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저의 사심을 담아서 하바리움이나 화병을 추천합니다. 특히 화병은 레진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2, 3년 이상으로 가장 긴 편이에요. 마지막으로 캐스케이드 부케가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이렇게 폭포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부케거든요. 이런 부케는 여리여리한 느낌의 작은 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꽃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포토박스나 롱큐브 센터피스, 화병 같은 걸 추천합니다. 이 중 포토박스 제가 준비해왔어요. 포토박스는 이렇게 사진을 함께 보관할 수 있고요. 지금은 웨딩 사진이 꽂혀 있지만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롱큐브 센터피스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1층과 2층을 조립하는 형식이에요. 약간 레고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층은 화병이나 캔들 홀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대표님 근데 사실 부케 말리기가 꽤 가격대가 있잖아요. 근데 왜 이걸 다들 찾을까요? 사실 요즘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. 그래서 프리미엄 웨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요즘 웨딩 트렌드 중에 프리미엄 웨딩이 인기라고 저도 들었어요. 근데 리부케도 이 트렌드랑 관련이 있나요? 그럼요. 요즘 신부님들한테는 이 결혼에 관련한 한 순간순간들이 너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케마저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해진 것 같아요. 요즘 통계를 보면 예전 부모님 시대 때에는 결혼하면 꼭 혼인신고를 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사실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제 주변만 봐도 결혼을 안 한다 하지만 다 결혼을 하긴 했어요. 출산율은 많이 떨어지는 게 실감이 되는데 혼인율은 저는 아직까지는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비싼 호텔 웨딩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또 요즘 MZ들 사이에서는 그냥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가성비가 아니라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심비 소비 형태가 되게 떠오르고 있어서 금액과 관계없이 의미를 보고 사는 거죠. 또 요즘에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용성까지 갖춘 아이템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. 한 번뿐인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욕구 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결혼식 끝나고 나면 부케에 신부님들이 애착이 진짜 많이 갖게 되나요? 그렇더라고요. 저는 사실 집에 꽃을 두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이 부케만큼은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왜냐면 비싸잖아요. 하나에 막 2, 30만 원 하고 또 너무 예뻤어요. 그래서 이거를 사진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집에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고 싶은데 일주일밖에 못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, 저도. 그럼 결혼한 지 5년, 10년 지나서도 이걸 보면서
추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네요. 그럼요. 저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제가 신발장에 제 부케로 만든 액자를 놨거든요. 지금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. 그걸 볼 때마다 아 그때 그랬지 이런 추억에 좀 잠기게 되더라고요. 하물며 5년 10년 후면은 좀 더 이 감상해졌지 않을까요? 그렇게 진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실용성까지 갖춘 아이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냥 장식용이 아니라 실용적인 면도 있나요?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이템들은 사진을 함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액자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. 또 이거는 그냥 부케만 살린 게 아니라 사실 청첩장 한 번 쓰고 다 버리잖아요.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함께 보관할 수 있는 거죠. 또 여기에는 없지만 화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고 무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도 있어서 신혼집 인테리어 소품으로 되게 좋습니다. 대표님 근데 이거 나중에 중고로 팔 수도 있나요? 팔면 안 되죠. 뭐 이혼한 게 아닌 이상 우리 부부의 추억인데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요? 대표님 부케도 말려두셨어요? 당연하죠. 저도 말려뒀어요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 신발장에 놨습니다. 아, 지금 제가 생각나는 고객님이 있는데요. 저한테 프로포즈 꽃부터 촬영, 본식 부케, 결혼 후 선물 받은 꽃다발, 심지어 친동생이 남편에게 선물 받은 꽃다발까지 모두 저한테 다 갖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. 이분은 저한테 쓰신 금액이 7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. 와, 그 7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님도 있다고요? 어떤 주문이었는데 그렇게 비쌌어요? 이거를 처음에 한번 맡겨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죠. 그래서 그 이후에 촬영한 거, 본식 끝난 거, 그리고 선물 받은 것까지 다 저한테 맡겨주신 케이스입니다. 근데 이런 고객님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럼 대표님 진짜 감동적인 찐 고객 후기도 있었나요? 후기 하나하나가 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인데요. 어떤 분은 언박싱 하는 순간부터 이거를 꺼내서 진열하는 순간까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서 릴스를 만들어서 올리신 거예요. 되게 귀찮고 힘든 일이잖아요. 그걸 보면서 와 너무 정성 가득한 후기다. 너무 감동이다.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엄청 감동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반대로 난감했던 고객님도 있으셨나요? 아, 있죠. 제가 지난 5년 동안 완성품을 택배로 보냈을 때 단 한 번도 파손된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한 3개월 전쯤인가? 산산조각 났다면서 화가 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. 똑같이 포장을 해서 나갔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았거든요. 근데 하필 그것만 파손이 돼서 아, 택배 기사님이 좀 거칠게 다뤘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. 고객님께는 즉시 사과를 드리고 대처 방안을 말씀드렸어요. 그랬더니 고객님 목소리 톤이 바로 낮아지면서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. 다행히 고객님 꽃이 남은 게 있어서 더 예쁘게 새로 만들어 드렸고요.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 사건 이후에는 포장을 더 보강해서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어요.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대표님 그리고 원래 부케 느낌이랑 다르다고 피드백 써주신 고객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. 제가 카라부케로 액자를 만들어 드렸어요.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제 마음에. 근데 고객님이 당연히 좋아하겠지 하면서 연락을 드렸는데 제 부케 느낌이 안 나는데요? 라고 하시는 거예요.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 그러면서 어떻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대로 이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때 제가 느낀 거는 아, 내 기준의 이 완벽함과 고객 기준의 완벽함이 너무 다르구나. 역시 사업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.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. 대표님 그리고 부케를 남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물론 비용이 저렴하진 않아요. 저렴하진 않지만 저는 그 한 번의 투자로 몇 년, 몇십 년 나의 행복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도 하나뿐인 소중한 부케 이렇게 예쁘게 간직하셔서 부부간의 소중한 추억을 오래오래 보관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내가 대표님 얘기를 듣고 부케를 꼭 한번 리부케로 남겨야 되겠다 결정하신 분들에게 부케 말리기를 하려면 결혼식 전에 꼭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? 리부케 공방은 대부분 혼자 일하는 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주문량이 좀 한정적이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최소 1, 2주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업체에 안정적으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.